이번 단원은 여러 다각형 친구들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다각형과 그다음에 사각형의 둘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정다각형은 어떤 다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다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이제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분 3개로 둘러싸인 거는 삼각형, 4개로 둘러싸인 건 사각형으로 그 앞에 정자가 붙으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우리 정다각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다각형의 뜻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둘레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물건의 가장자리를 한번 둘러싼 끈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뭔가 포장을 할 때 이렇게 어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끈으로 한번 이제 묶어본 적 있나요? 자, 이것을 둘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정삼각형 모양의 이러한 기둥인 입체 도형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둘러쌌다라고 했을 때 이 둘러싼 끈의 모양 보세요. 정삼각형이죠? 그럼 이 끈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정오각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다각형의 특징,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일단 한 변의 길이만 안다면 정삼각형은 변이 몇 개? 3개죠.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10cm라고 했을 때는 이 둘레는 힘들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따져서 더하지 않아도 10cm짜리 변이 3개니까 3배 하면 되겠네? 그럼 30cm가 둘레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정다각형의 둘레는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한 합을 구하는 건데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된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이 변의 개수만큼 더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변이 8c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둘레는 얼마다? 8, 4, 32.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오각형이 있어요. 그럼 둘레는 얼마다? 5, 5, 25cm가 된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 친구들 사각형이라는 거는 이제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사각형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 사각형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직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까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의 특징을 통해서 좀 더 둘레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부터 출발합니다.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그죠? 그러면 가로를 2번 더하고 세로를 2번 더합니다. 즉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이렇게 4개의 길이를 다 더하지 않고 그냥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다음 2배를 하자. 자, 요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그래도 되지만 그러니까 길이가 다른 두 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길이가 다른 두 변은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다른 두 변, 즉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를 한 다음에 그냥 2배를 하자.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식으로 기억을 해주고요. 자, 마름모는 어때요?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하니까. 그럼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네. 곱하기 4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우리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변이 모두 다 3cm가 되는 거니까 3을 4번 더한다. 3 곱하기 4. 그래서 12cm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도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하는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긴 변의 길이가 4cm, 짧은 변 2cm.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둘레라는 건 4변의 길이의 합이니까. 근데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마주보는 변 길이는 길이가 같으니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딱 더한 다음에 이 묶음이 하나가 더 있죠. 여기도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2배를 하자. 그러니 4 더하기 2를 한 다음 2배를 하자. 6의 2배니까 12cm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거꾸로 이제 둘레가 주어졌을 때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둘레의 반이 가로 더하기 세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주세요. 1제곱센티미터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넓이를 비교할 때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직접 맞대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비교해 봤을 겁니다. 자,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고 공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스케치북하고 공책을 이렇게 겹쳐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스케치북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스케치북의 넓이가 더 넓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가와 나 두 도형이 있는데요. 이 두 도형을 겹쳐봤더니 어머,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가는 이쪽에서 튀어나와 있고 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대체 어느 도형이 얼마나 넓은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되게 헷갈려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모양을 단위로 하여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럼 어떤 모양? 이것도 이제 다양한 모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 원 모양으로 이제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저마다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일단은 정사각형 모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왼쪽 도형은 9개를 딱 그리면은 빈틈없이 그리고 또 남는 부분 없이 딱 9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도형은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얘는 9개, 얘는 8개니까 많은 개수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도형의 넓이가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더 넓어. 자, 하지만 만약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내가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를 이렇게 덮으면 덮을 수 없어요. 완전히. 그죠? 그리고 얘는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4개로 완전히 덮었고 4개로 완전히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넓이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비교는 가능해요. 이 남는 부분이 있는 거.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딱 4개로 다 덮을 수 있었죠. 얘가 더 넓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구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모양은 어떨까? 아이고, 이 숭숭숭숭숭 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넓이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넓이를 구하기가 힘든 거 물론 비교는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 9개, 얘는 8개니까 그죠? 자, 그런데 딱 넓이가 얼마겠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양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좀 더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기준이 되는 넓이의 단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넓이의 단위 1제곱센티미터.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한 면의 길이가 1cm인 이 정사각형 있죠?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필통에 자 하나씩 갖고 다니죠? 자에서 이 눈금 한 칸의 길이가 1cm잖아요?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1cm인 이 정사각형 보면은 바로 요 넓이. 한 신체에서는 선생님 엄지 손톱 요 정도 될까요? 그죠? 가로 세로 1cm니까 한 그 정도 되는 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넓이를 우리는 정했어요. 너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쓸 때는 1, 그 다음에 cm을 소문자로 쓰고요. 2를 이렇게 작게 써줍니다. 2를 우리 친구들 1하고 똑같은 크기로 쓰면 안 되고 예쁘게 오른쪽에 이렇게 삥 꽂듯이 오른쪽 위에 작게 써줍니다. 읽어줄 때는 cm이가 아니라 제곱센티미터라고 읽어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어떤 길이가 아니라요. 차원이 넓혀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넓이잖아요. 어떤 길이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모여가지고 이 어떤 하나의 선이 쫙 지나가서 어떤 이 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제곱센티미터에 대한 그런 개념이 2번 곱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센티미터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단위 넓이를 안다면 우리가 아까 이 도형 2개를 비교할 때 1제곱센티미터짜리 넓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 몇 개로 덮을 수 있냐라고만 안다면은 정확하게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그럼 우리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 칸을 1제곱센티미터라고 한다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함께 세볼게요. 하나, 둘, 두 개씩, 하나, 둘, 셋, 넷, 네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4, 8개죠. 그러면 한 개가 1제곱센티미터니까 8개의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두 줄이니까 10개예요. 그러면 1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헉, 바로 비교되네. 당연히 8제곱센티미터보다 10제곱센티미터가 더 넓이가 넓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단위, 넓이를 이용하면 넓이를 비교할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넓이가 더 넓은 것에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인 단위 넓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단위 넓이를 통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제곱센티미터의 개수를 세워서 가나 다라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지금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씩 놓여 있는지 그 개수를 세보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가나 다라. 자, 물론 가나 다까지는 직사각형인데 라는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딱 몇 개로 이루어진 도형이거든요.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9개입니다. 그럼 넓이는 한 개의 1제곱센티미터라면 9개의 얼마다? 그렇죠. 9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나는 3개씩 두 줄 6개예요. 그러면 6제곱센티미터. 다는 4개씩 두 줄 8개니까 8제곱센티미터. 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니까 7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1제곱센티미터를 하나씩 세워보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자, 어떤 방법이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일단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세지 말고, 자, 이렇게 옆으로 몇 개씩 몇 줄이 있느냐를 알아보면 되겠다. 지금 보니까 가로가 4cm, 세로가 3cm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가로, 세로가 긴 길이가 가로고 짧은 길이가 세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는 길이를 말하고요. 세로는요, 위아래로 있는 길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싹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가로하고 세로가 또 이제 달라지겠어요.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딱 가로는 얘고 세로는 얘다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놓여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가로, 세로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가로는 4cm, 세로는 3cm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로 옆으로 나 있는 여기에서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이렇게 4개, 그리고 세로 위아래로 나 있는 여기 이 세로에서는 바로 3줄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줄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4개 놓이고 세 줄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4개씩 세 줄이니까 4 곱하기 3, 12개 놓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2개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1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 곱하기 3을 통해 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보세요. 그러면 굳이 몇 개다라는 걸 세지 않고도 개수에서 넓이로 건너뛰는 거는 결국 가로의 길이 자체가 옆으로 몇 개를 놓을 수 있느냐의 그 개수를 의미하고요. 세로가 몇 줄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단위를 제곱센티미터를 붙이면 곧바로 그냥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보라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럼 문제. 이번에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가로 6cm, 세로 6cm. 자,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은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결국은 한 변의 길이를 2번 곱하는 거랑 같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도 한 변의 길이, 세로도 한 변의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하고 결국은 똑같지만 사실 이제 식을 들여다보면 살짝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변의 길이를 2번 곱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한 변의 길이가 6cm니까 넓이는 6 곱하기 6을 통해서 36제곱cm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1제곱cm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1제곱cm라는 거는 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신체 중에서도 한 엄지손톱 정도가 되면 얘가 한 1제곱cm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곱cm의 단위를 사용하기 적절한 것은 뭐 책상의 넓이 아니면 공책의 넓이. 자,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집 안방의 넓이 아니면 교실의 넓이를 나타낼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실 바닥이 이렇게 손톱만큼의 넓이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만 해도. 그죠? 그럼 운동장의 넓이는 아무래도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기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큰 넓이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가 600cm고 세로가 300cm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이제는 구할 수 있죠. 방법이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600 곱하기 300을 하면 되는데 아니 너무 큰 수가 나오는데요. 그죠? 600 곱하기 300을 하면 자 18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자릿수가 너무 커서 불편하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보다 더 큰 단위가 필요하구나. 그럼 더 큰 단위는 뭘까? 바로 짠짜르잔. 우리 센티미터가 1cm가 이게 100개가 쭉 모이면 100cm가 되는데 이 100cm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1m라는 단위로 표현을 해서 100cm하고 1m는 같은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넓이에 대한 단위도 제곱미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1제곱미터는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1m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100cm. 우리 친구들 키가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보통 뭐 100 몇십 몇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1m 뭐 50cm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팔을 크게 벌렸을 때 보통 1m하고 30cm쯤 된다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한 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1m라고 해본다면 가로도 1m, 세로도 1m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될까요? 이러한 정사각형의 하나의 넓이가 1제곱미터라고 우리가 정한 거죠. 그래서 읽어줄 때는 1제곱미터. 자, 소문자 M 그리고 마찬가지 2를 오른쪽 위에 작게 써줍니다. 우리 친구들 1M2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위에 작게 써주는 거예요. 머리에 핀 꽂듯이. 아셨죠? 제곱 센티미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칠판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그려줬지만 사실 가로 세로 1m인 정사각형 어떻게 선생님 하면 이렇게 가로가 1m 이렇게 세로가 1m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 정사각형 안에는 1제곱센티미터 이 손톱만큼의 넓이가 몇 개가 들어갈까? 보세요. 1m는 100cm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100개 그리고 세로로 100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하 따라서 100개씩 100줄이라면 만인데 그럼 이만한 넓이 안에는 이 엄지손톱이 몇 개? 그렇죠. 바로 10,000개를 덮을 수 있어요. 10,000개로 덮어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1제곱미터하고 10,000제곱센티미터하고 수는 되게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같은 넓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단위를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퀴즈. 2제곱미터는 얼마다? 2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100만 제곱센티미터는 몇 미터다? 자, 어때요? 0 4개 빼면 되거든요. 0 4개 빼면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서로 단위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도 운동장의 넓이, 우리 교실의 넓이 얼마든지 이제 제곱미터로 간단하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단위 배웠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제곱미터가 가장 큰 넓이에 대한 단위냐? 아니, 서울의 면적을 얘기할 때는 또 이만한 1제곱미터가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벌써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큰 단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0cm는 이제 1m하고 같은 길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 1m의 길이가 1000개가 모이면 1000m는 1km. 그래서 길이가 1km라는 거는 이제 물건에서 얘기하진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나타낼 때 킬로미터 단위를 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눈에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운동장에서 50m 달리기, 100m 달리기 해봤나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1000m니까 100m 달리기 10번 한 길이에요. 여기도 100m 달리기 10번 한 길이라고요. 그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길이는 아니겠죠. 우리 운동장보다도 훨씬 넓은 그러한 넓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서울의 면적, 우리나라의 면적, 미국의 면적, 막 이런 어떤 면적을 얘기할 때 제곱킬로미터가 또 필요하겠죠. 자, 써주는 방법은 K하고 M 소문자 써주고 마찬가지 오른쪽 머리 위에 삥 꽂듯 2를 작게 써줍니다. 자, 읽어줄 때는 1제곱킬로미터 라고 읽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 안에 우리가 배웠던 1제곱미터가 이제 몇 개가 들어갈까라는 거는 단위를 미터로 바꿔보면 1000m, 1000m니까 1m짜리가 1000개 그리고 1000줄을 놓아서 덮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1000개씩 1000줄. 바로 얼마예요? 이거 뭐라고 읽죠? 네 자리씩 끊어보면 100만.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의 넓이는 100만 제곱미터의 넓이하고 같아요. 수 차이 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 수로 이렇게 큰 단위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크기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1제곱센티미터. 손톱, 엄지손톱.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m. 그래서 1제곱미터. 이만한 정사각형 생각하면 돼요. 그쵸? 자, 1제곱킬로미터는 선생님 손짓 발짓 해도 안 됩니다. 이 드론으로 위에서 봐야지 1제곱킬로미터만큼의 넓이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 모두 1k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그러니까 1000개씩 1000줄을 놓을 수 있어요. 요것이 확대하면 1제곱미터. 그럼 얘는 요만큼 100개씩 100줄을 놓을 수 있죠. 여기시 1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거. 자, 관계까지 기억해 주세요. 도형을 보고 네모한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같은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위를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미터인데 길이를 센티미터로 표현하면 1m는 100cm니까 100 바로 10,000 제곱센티미터하고 같은 넓이다. 자, 그럼 한 변이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1제곱킬로미터라고 했다. 그럼 얘는 1000m, 1000m이기 때문에 1m짜리, 한 변이 1m짜리 정사각형이 1000개씩 1000줄이 들어간 거랑 같다. 그러니 1000개씩 1000줄, 100만 제곱미터하고 같은 넓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